이상하죠? 그러니까 매 시간 수업하는 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온라인상에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남겨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이 화면 있죠, 화면에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괜찮긴 한데 보이나? 글자 다 보여요? 간혹 이게 크게 PPT로만 전달을 하다 보면 내용 요소가 너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본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웬만하면 녹화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 카메라가 이게 이쪽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녹화되어 하는데 이건 컴퓨터 내부 시스템으로 지금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내부 카메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편집된 화면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보강 클래스룸을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라는 전달은 미로하고 여러분들 개별적 그 구글 메일로 제가 다 보냈는데 안 들어온 사람이 꽤 있더라고 그래야지. 뭐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각 수업을 거기에다가 녹화했는 거를 또 이 파일도 같이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오늘 저기 보시면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하고 2는 다른 반에서 수업해가지고 이제 오늘 원래는 어제부터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제 촬영했는 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시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오늘 밤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제가 메일도 보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올려놓겠다고. 알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사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판구조론 기본 해놓고 닥치고 암기라고 되어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판구조론에서 일단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내용을 원리 원칙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판구조론에 대한 거는 지금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관점에서 봤을 때? 시험의 네, 시험 관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내느냐 이거예요.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판구조론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뭐 시험 문제가 됐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아, 비 오고 난 뒤에 더워지니까 더 덥지? 이제 에어컨 틀어주세요. 아, 내가 틀 수 있는 겁니까? 어디? 개별적으로 다 틀 수 있어요. 중앙통제가 아니고. 네. 그러면 나보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틀어요. 앞으로. 알겠죠? 네. 자, 먼저 판의 개념. 판은 여기 나왔어요. 일단 판은 기억을 안 보이는 사람은 판은 지각하고 주의해요. 그냥 멘틀이 아니라 뭐다? 상부 멘틀. 네, 상부 멘틀까지를 일반적인 범위는
상부 멘틀이라고 하는 게 결국 판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 지표면에서 그래요. 대략 약 100km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으니까 따라서 판도 어떻게 된다? 판도 어떻게 된다?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뭐라는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다. 대륙판은 결국 대륙 지각과 누구를 합친 거다? 네, 상부 멘트를 합친 거다. 그 다음에 해양판은 해양 지각하고 상부 멘트를 합친 거다. 기억할 거는 대륙 지각이 혹은 대륙판이 해양판, 해양 지각에 비해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어떻고 두껍고 그 다음에 어떻다? 가볍다. 밀도가 작다. 됐나? 따라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서로 맞부딪히는 경계가 생기면 두 글자로 줄이면 수렴 경계입니다. 뭐라고요? 네.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수렴을 하게 되면 누가 더 무겁지?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드는 거예요. 됐니? 네. 됐습니까? 참고. 해양판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놈이 내려가는 거예요. 됐니? 내려간 놈이 더 무겁네.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도 더 무거운 놈이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네. 따라서 연장해서 얘기하면 수렴 경계에서는 무슨 경계에서는? 수렴 경계에서는 항상 판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됐나? 둘 중에 한 놈 밑으로 꺼져서 없어졌거든요. 됐어요? 네. 요 상황에서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그림들이에요. 됐니? 먼저 왼쪽 그림 보시면 대략 여기가 이제 100km 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각이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죠. 네. 상대적으로 얘가 좀 어때?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요 경계면이 내려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평균 때려보면 얼마 나온다? 100이 나온다. A가 뭘까요? 네. 누굴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 대륙 지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B는요? 상부 멘틀. 그럼 이쪽으로 가서 C는 요놈하고 요놈을 합친 거는 뭘까요? 해양 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어찌됐든 상부 멘틀 아래에 있는 놈이네. 누구? 그렇죠. 판 아래에 누가 있다? 판동의 원동력으로서 누구? 연약권이 있죠. 연약권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 약 100에서 400km 지점까지. 얘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부분 용융이에요. 뭐라고? 다 녹았다, 일부만 녹았다. 일부만 녹았다. 됐죠? 따라서 일부만 녹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움직임이 가능하다. 지구처럼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구조면 다시 뭐라고? 지구처럼 뭐가 존재하고? 중력이 존재하고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이 항상 중력 중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가벼운 놈이 항상 밀려서 중력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됐니? 그런데 고체 상태일 때는 그게 움직임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액체나 기체면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
중력 중심이라는 거는 지구 중심이에요. 뭐라고요? 지구 중심인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도 세지지만 뭐도 세지냐면 온도도 높아집니다. 뭐라고요? 온도. 여기서 하나. 액체나 고체 상태, 액체나 기체 상태는 물질이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는 열이 가해져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됐니? 네. 줄여서 액체나 기체 상태는 열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가벼워져요. 그럼 이 얘기겠네. 동일한 연약권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100km에 있는 놈하고 400km 근방에 있는 놈 중에 누가 더 뜨거울까? 중앙으로 갈수록 중심으로 갈수록 뜨거워진다 했으니까 400km에 있는 놈이 뜨겁죠. 네. 상대적으로 100km에 있는 놈이 차갑죠. 네. 따라서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 무거워지고요. 밀도가. 따뜻한 놈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무거운 놈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가벼운 놈을 밀쳐내고 그럼 이렇게 식었던 놈이 내려오면서 또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아지고 올라간 놈은 또 어떻게 돼? 식어서 무거워지니까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처럼 열과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방식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네. 검정이야. 죄송합니다. 조금씩 넣어보세요. 열자는 꼭 안 넣어도 돼요. 뭐가 가능하다? 네. 대류가 가능합니다. 됐나? 결론.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니? 네. 뭐가 가능하다고? 움직임. 이때 연약권 위에 얘네들이 떠 있는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누가? 연약권 위에는 누가 있지? 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권의 흐름에 따라 누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판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판이 움직인다는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움직인다도 된다. 지각이 움직인다도 된다. 됐어? 그 말은 누가 움직이는 것도 된다. 대륙이 움직이는 것도 된다. 즉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되게너죠. 대륙이 동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항구조론 관점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됐어? 또 하나. 해양 지각도 움직이는 걸 중간에 알았어. 그게 뭐지? 해저 확장선입니다. 뭐라고요? 네. 다 증명이 되는 거죠. 됐어요? 지각이 움직이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네 글자로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부터 해서 대단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흔히 지각 변동 그러면 급격한 것만 좀 기억해요. 지진, 화산. 됐어? 어찌됐건 지각이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 움직이는 단위는 누가 움직이는 건데? 누가 움직이는 거야 실제로는?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자면 누가 움직이는 것도 돼? 지각이 움직이는 거 되잖아요. 얘가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구? 이거죠. 연약권. 연약권의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해야 돼? 대류 현상. 됐습니까? 이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 판이 움직이고 그것은 지각이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결론. 지각 변동의 원동력은? 그렇죠. 지구에서 웬만큼 지각이나 고체 지구가 움직이는 원동력 물어보면 전부 뭐라고 하면 된다. 네, 연약권의 멘틀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따라서 지진과 화산의 원동력도 누구 때문이다? 연약권의 크게 보자면 연약권의 멘틀 대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상황으로 넘어오면 여기 보시면 대륙 지각이 좀 두껍고 해양 지각이 얇죠? 네, 나중에 그 영상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게 판이다. 이것도 판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주의하실 점.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연약권에 대한 설명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되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간혹 모의고사에서 이상한 거를 갖다가 좀 한동안 안 내던 거를 갖다 트렌드를 어겨가지고 지 내고 싶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주의할 점이 연약권은 부분용융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분용융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야 고체야?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거로 얘기하죠. 쓰기는 이렇게 써요. 실리카 겔 이런 거 들어봤나? 젤리 형태. 아니면 헤어젤, 마요네즈, 케찹 이런 게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루니까 고체면 고체, 액체면 액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 중간 상태의 물질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화학이야, 아니요. 지구과학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근간이 되는 과학은 물리나 화학이 사실 근간이 되긴 하거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간 물리 쪽에 가깝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고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고체는 대류가 돼, 안 돼? 안 되는데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고체인 증거는 연약권이 대류는 하는데 고체 상태래. 그 증거는 뭐라고? 아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누가 대답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뭔가 무슨 말이 나왔죠? 뭐? 지진파의 S파가 어디만 통과를 못합니까? 지각, 멘틀, 핵 중에. 핵을 통과 못하죠. 이유는 왜 핵이 뭐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S파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뭐만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연약권이 만약에 액체 상태였다면 S파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실제로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약권은 고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약권의 대류 모식도입니다. 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상승이 일어나고 하강이 일어난다. 상승이 일어난 부분은 여기서 가열, 밑에서부터 가열이 돼서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잘 들어요? 보여? 여기에서 쭉 올라오고 벌어지면 요 위에 있는 판덩어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쪽 옆에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이쪽 옆에 있는 부분은 이쪽 옆으로 가려고 하겠지. 한 덩어리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든 갈 수도 없잖아. 양쪽에서 쭉 당기는 거죠. 이런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항상 장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한 덩어리인데 툭 잘려가지고 쭉 가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러니까 판이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째지면서 경계가 생겼지. 이 경계는 어떤 경계? 발상, 멀어지니까. 됐어요? 이쪽 판하고 이쪽 판은 서로 다른 판이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 모여서 내려가죠. 사실은 모였기 때문에 내려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돼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모인 겁니다. 됐나? 그러면 움직이다가 두 판이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이랄게요. 됐습니까? 그럼 수렴이 일어나면 둘 중에 무거운 놈이 뭐 한다고? 파고 들어요. 됐니? 그런데 요 경우만 기억합시다. 대륙인 경우에 뭐인 경우에? 대륙과 대륙이 꼬라박으면 둘 중에 무거운 놈이 내려가는데 이게 눈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팍 만났지. 만나가지고 이쪽이 무겁다 합시다. 뭉개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뭉개지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파고드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대륙과 대륙이 꼬라박았을 때는 파고들어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자. 이때 한쪽이 파고드는 거를 섭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섭입. 됐어.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만났을 때는 섭입이 눈에 확 띄어요. 해양과 해양이 만났을 때는 되게 깊은 바다여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조사해보니까 한쪽이 파고드는 게 되게 잘 보여요. 됐니?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만난 지점을
해구기도 하지만 섭입대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 해양과 해양이 만나도 해구를 만들어내고 섭입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대륙과 대륙도 결국 섭입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데 다른 두 경계에 비해서는 뭉기적거리면서 밑으로 파고드는 놈도 이 위에 있는 대륙 성분이 이쪽으로 같이 붙어가지고 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래 보이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이래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륙과 대륙이 수렴하는 쪽은 충돌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한다. 뭐라고 한다고? 충돌. 충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됐나? 잠깐만. 숨 좀 고르고. 뒤질 것 같아. 집에서 또 쉬다가 간만에 나오니까 어때요? 힘들죠? 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한번 꿀맛을 보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제 온라인 그거 할 때 아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첫 번째 이쪽 기준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판이 두 판의 종류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판은 딱 몇 종류밖에 없어. 두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화면이 좀 작게 써야 되겠네. 표를 저기 있는 걸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판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두 개의 판이 만들 수 있는 경계의 종류는 역시 경우의 수가 세 개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어떻게? 첫 번째, 대륙하고 대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해양하고 해양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륙과 해양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판과 판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운동할 수 있는 상대적 운동 방향은 첫 번째 뭐가 있고 멀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요 모이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요 어긋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도착. 그래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를 보통 뭐라고 한다? 발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는 거를 수렴, 엇갈리는 것을 보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때 이론상으로는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9개가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9개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실존하는 게 없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륙과 대륙이 발산하는 게 뭐냐면 열곡대라는 게 있어요. 대륙과 대륙이 짜갈라져가지고 이제 뭘로 변해가는 거냐면 제가 점차 대륙이었는데 대륙이 쭉 갈라지면 이제 바다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바닷물이 완전히 들어오고 나면 처음에는 대륙과 대륙이 쭉 짜게지는 그 가운데 면이 얇아지면서 해령으로 변해요. 뭐로 변한다고? 해령으로.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게 졸라 중요하죠. 누구? 해령. 거의 지금 2015 개념 과정에서 판 경계는 해령과 해구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잘 안 나옵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이 멀어지는 거는 이런 공간은 없어요. 존재를 안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수렴 안에 이게 뭐냐면 습곡산맥이라는 게 있어. 얘는 충돌해요.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대륙과 대륙이 꼬라박으니까. 이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하고 알프스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것도 해구라고 하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것도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좀 더 깊은 해구, 이건 좀 더 얕은 해구 이래 되는데 보통 해구의 대표는 얘입니다. 됐니? 그러면 해구는
실제로 우리가 바닷물 저 밑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잘 보기가 어려웠어요. 음양특식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됐어? 그러면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해구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지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으씨 안 나오네. 됐어.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가 호상열도라는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호상열도하고 얘는 충돌형이 아니고 섭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구 때문에. 섭입형 습곡산맥하고 호상열도는 본질은 똑같은 놈이에요. 됐니? 이거야. 해양판, 대륙판. 됐어? 수력. 얘가 무겁지? 밑으로 파고듭니다. 됐나? 그래서 파고들면서 여기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을 섭입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베니호프대. 됐어? 네. 그래서 파고들면서 이반 지난번에 마그마 생성 과정 한 적이 있었지? 네. 했었잖아. 내려가면서 마찰열도 있고요. 뭐도 있고? 마찰열도 있고 저하부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데다가 여기 바닷물 있지? 바닷물이 일로 기어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현무암에 용융점이 낮아져가지고 뭘 만들어? 하부에서 현무암실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됐나? 그러면 마찰열도 있고 압력도 있고 하니까 이 마그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여기를 치고 올라와요. 됐나? 누구를 뚫고 올라오려고 한다? 대륙판과 대륙지각을 치고 올라와요. 됐니? 이때 치고 올라와가지고 쭉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솟아오르는데 얘가 분출을 못해서 뭐는 뭐 했다고? 분출을 못하면 얘예요. 이상한 자석치. 됐어요? 요게 대표적인 게 북미의 로키 산맥하고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라고 들어는 봤죠? 네. 네, 위치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원 왜 이렇게 지치지? 뒤지겠네. 그런데 올라오다가 얘가 결국에 빵 터져버렸어요. 됐나? 그래서 여기다 화산을 만드는 거야. 됐나? 됐어요? 네. 그거를 뭐라고 한다? 호상열도라고 얘가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됐니?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양판, 요거부터 할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교차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얘가 변환단층인데 잘 들어야 돼요. 대륙과 대륙이 교차하고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것도 전부 변환단층이에요. 뭐라고? 변환단층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럼 실제로 대륙과 대륙이 요러 있는데 대륙과 대륙만 딱 있는데 여기가 딱 짜갈라져가지고 교차하는 구간이 있느냐? 없어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고 있는데 딱 짜갈라지는 구간이 있느냐? 없어요. 오리지널로 생긴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딱 짜갈라져가지고 교차하는 변환단층이 오리지널이에요. 지구에는 지금 쟤밖에 없어. 발생으로 보자면. 됐어? 그럼 이런 게 있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쫙 짜갈라져가지고 교차된 요 면 있죠? 이 면이 대륙까지 연장된 경우가 있는 거야. 됐나? 그 선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륙과 대륙의 보존과 대륙과 해양의 보존은 실제로 만들어진 구간은 있다 없다? 없는데 얘가 확장된 개념으로 가 있는 게 있어요. 됐니?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륙이고 대륙판이고 해양판이고 나발이고 간에 판이 짜갈라져서 교차하고 있다. 뭐? 교차하고 있다. 뭐? 무조건 뭐? 변환단층이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외워야 되는 게 제 1순위 누구? 예. 두 번째 요놈. 세 번째 요놈. 얘들 세 개는 3대장. 됐어? 이거는 진짜 닥치고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외워야 되고요. 됐나?
두 번째,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세 번째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가 뭔지, 판 경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화산은 일어나는지, 지진은 일어나는지, 화산이 일어났다면 마그마의 종류는 뭔지 여기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짝짝짝 나와야 돼. 심지어는 멘틀 대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됐나? 이게 뭐처럼 나와야 되냐면 연계되고 해서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아까 제목이 뭐였죠? 판구조론의 뭐였지? 기본 수업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외워라. 그래서 응용편을 하나 더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알겠어요? 네. 연습하는 시간을 또 해놨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러한 놈들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냐? 첫 번째 그림. 전 지구상에서 판이 어떤 식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느냐를 주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뭐 태평양 판이고 나스카 판이고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고 이런 이름 있죠? 몰라도 돼. 썩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요 바다가 무슨 바다? 태평양. 여기 요 바다가 무슨 바다? 대서야. 그 다음에 요 대륙이 뭐? 유라시아. 그 중에 요 부분이 인도. 여기가 무슨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 왼쪽 부분은 이쪽에 튀어나온 요 부분이죠. 그거는 알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남미, 여기가 북미 이렇게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판을 갈라놨을 때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화살표입니다. 뭐라고요? 현재 우리는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뭔지는 몰라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극 근처에 태평양, 남태평양이야.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약간 전체 태평양으로 봤을 때 동쪽, 서쪽, 동쪽에 좀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를 딱 보자마자 얘를 경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니?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네. 뭐하고 있노? 교차를 하죠. 아, 닥친 게는 변한 난치게요 그냥.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인도하고 유라시아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 만나죠? 네. 일단 수령 경계네? 그럼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얘가 뭐라고? 유라시아. 유라시아 뭐? 바다야 대륙이야? 대륙. 대륙. 얘는요? 대륙. 인도 대륙이죠? 아 여기 뭐가 있겠다? 그렇죠. 습곡산맥 저게 히말라야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교육부에서는 당근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그 정도의 지리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판의 이름까지 외우라고는 안 해요. 알겠니? 별 필요도 없고 웬만한 판의 이름은 제시합니다. 됐습니까? 내려가면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운로드 받았을 때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귀엽고 이거 하나 이 자료가 되게 괜찮은 거라서 내가 겨우겨우 구했는데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기엔 잘 안 보일 텐데 제목을 얘기하거든요. 얘가 누구냐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뭐라고? 히말라야. 여러분 나중에 이거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얘는 수령 경계고 대륙 보라바갔다 히말라야 습곡산맥이다 다 적혀 있습니다. 됐니? 그래가지고 세계 지도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됐나? 여기에 나와 있는 8개는 역대 수능에서 계획 한 번 이상 나왔던 놈들입니다. 됐습니까? 특정 지역을 내려놓고 여기가 해령이야, 해구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던 놈들입니다. 됐어요? 이거를 하루 빨리 눈에 익혀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응용편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히말라야 근처에 가서 어디 가서? 히말라야 근처에 가서 정단층을 볼 수 있을까? 볼 수도 있겠죠. 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히말라야는 무슨 경계래? 수령경. 수령 경계잖아. 그럼 무슨 힘이지? 장력, 횡압력. 됐어요? 그럼 횡압력이면 머릿속에 무슨 지질 구조? 습곡 또는
역단층, 습고. 그래서 무슨 산맥? 여기 히말라야 산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케이크 자르듯이 단면을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층이. 우러뜨려가지고 세운 거기 때문에. 됐어요? 네.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볼 수 있는 단층의 구조는 정단층일 확률이 높아, 역단층일 확률이 높아? 역단. 그렇죠. 역단층일 확률이 높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됐어? 참고로 변환단층은 단층의 종류 중에 혹시나 해서 합니다. 원래는 정단층하고 역단층만 알면 되는데 얘가 의향 이동 단층의 한 종입니다. 이름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니? 됐어요? 네. 질문! 내가 드디어 이 학교에 와가지고 드디어 3부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위에 거입니다. 첫 번째, 이거 뭐죠? 빔 프로젝트 좀 설치해달라. 이 화면은 솔직히 다 본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개인 카메라를 하나 달라. 열심히 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남겨놓고 내가 가겠다. 얘기는 했는데 반응이 없네. 아, 네, 그죠. 몰라. 됐죠? 질문 없어요? 네. 아, 그거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점 있냐니까 딱히 없음, 그닥, 뭐 이래 적어놨더라고. 뭐 부정적 의미든 긍정적 의미든 크게 뭐 지금 현재는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워서 일단 네 하는 대로 해봐, 지켜볼게, 뭐 이런 것 같아. 도리어가 별로 없어요. 일단 그게 또 듣고 서린 어떤 단어로 보이던데 아주 적게나마 총 한 70여 명 되는데요. 70여 명 중에 한 4, 5명 정도가 시험을 쉽게 내달라 라고 돼 있었어요. 됐니? 네. 잘 들으세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괴로움과 좀 팔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됐니? 그런데 이거요. 99점 먹었는데 2등급이 떴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53점 먹었는데 1등급 뜨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변별도 잘 되고요. 됐나? 그리고 요번 시험은 제가 100% 장난 건데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모르잖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맞아요? 작년에 지구학생님 누구예요? 여자 쌤이었어요? 남자 쌤. 김창수 쌤이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럼 그분이 남자야? 네. 아, 몰라. 내 후배인데 그래요. 누군지 몰라. 난 이름만 보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만큼 선입견이 센 거죠. 그렇구나. 근데 아니 김창수 쌤이 저보고 자꾸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시험 출제전 다 했거든요 벌써. 너무 힘들게 안 내면 안 된다. 아들 죽는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렵게 냈는지 쉽게 냈는지는 요번 시험 쳐봐야 알죠. 까놓고 얘기해요.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스타일인 경우에 적응이 안 돼서 힘들 수는 있어. 알았어? 됐습니까? 네. 지구학원 선택형 25문제, 서술형 4문제, 총 시험지 장수는 4장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국어와 맞먹죠? 제 최대 기록이 시험지 자체가 6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전 학교에서 남학생들 토했습니다. 네. 시험만 치면 박준호 씨가 죽인다고 막 개지랄더라고요. 문제를 끝까지 보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거.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네.